여기까지 해서 필요한 CG는 얼추 만들었고요. 다시 메인으로 와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여태까지 만들었던 이 서류 CG 컴포지션을 통째로 화면 위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고요. 1번이 저의 왼편에 보이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서류 CG가 저의 등 뒤로 넘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야겠죠? 그래서 자, 기억 더듬기 영상을 컨트롤 D로 하나 복사해 놓고 레이어 순서를 맨 위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치셔서 이름을 로토 브러쉬로 수정을 해 주시고요. 이 왼쪽에 솔로 버튼 눌러서 당장에는 이 레이어만 보이게 해 놓을게요. 자, 인디케이터는 레이어의 시작 지점인 0초에 두시고요. 이 레이어를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레이어 패널이라는 것으로 넘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로토 브러쉬라는 기능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저의 어깨에서부터 머리까지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로토 브러쉬 툴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반드시 이 레이어 패널에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조작 방법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을 클릭하고 움직이면 이 브러쉬의 크기가 이런 식으로 조작이 되고요. 그냥 마우스 왼쪽을 클릭해 가지고 색칠을 해주게 되면 자, 분홍색 영역으로 테두리가 둘러싸이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Alt 누른 상태에서 색칠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분홍색 영역이 다시 빠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요. 이 상태에서 컴포지션 패널로 넘어가면 분홍색 영역 부분에만 이미지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주변은 이렇게 이제 뚫려 있는 거죠. 다시 레이어 패널로 와서 저의 어깨부터 머리까지 영역을 제대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하고 나서 한번 재생을 해 보시면 로딩 시간이 상당히 걸리긴 하지만 1프레임마다 실시간으로 이 영역이 재조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것은 여기 컴포지션 패널로 넘어와서 재생을 해 보시면은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재생해 봤을 때 보이는 이런 막 어색어색해 보이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거는 이제 자, 레이어 패널에서 사실은 1프레임 1프레임마다 확인해 보면서 뭐 이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이제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1프레임 1프레임 뒤로 가다 보면은 여기 이 검은 상다리 때문에 인식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뭐 Alt 누른 상태에서 좀 더 빼가지고 다시 한번 영역을 다시 잡아준다든지 하는 그런 노가다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로토 브러쉬를 애프터 이펙트의 꽃이라고 부릅니다. 노가다의 꽃. 이것 때문에 웬만하면 이 모델과 뭐 배경에 배치된 이 오브젝트들의 색깔이 사실은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이 좋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수정이 다 되셨으면은 이제는 그 머리카락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지션 패널로 확인해 보시면은 머리카락 부분은 현재 다 잘려 나가가지고 이 머리 부분이 조금은 어색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머리카락 삐죽삐죽 튀어나온 걸 다시 한 올 한 올 살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레이어 패널로 오시고 다시 레이어의 시작 지점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로토 브러쉬 툴을 꾹 눌러보시면 그 아래쪽에 리파인 엣지 툴이라는 게 있고요. 선택을 하셔서 자,
여기 있는 이 머리카락의 이 테두리 부분 있죠? 머리카락의 테두리 부분을 살살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요. 자, 뭐 여기까지만 한번 색칠을 해볼까요? 색칠을 하고 보시면은 이렇게 하얀색과 검은색의 영역으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컴포지션 패널로 와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구분되는 곳에 머리카락이 살아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레이어 패널에서 이 반대쪽도 좀 잘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포지션 패널로 확인해 보시면 반대쪽 머리카락도 한 올 한 올 살아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재생을 또 해 보시면은 1프레임 1프레임마다 컴퓨터가 또 이제 분석이 들어가서 렉이 걸리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얘도 뭔가 이 잡히는 모습에 그 재생을 해보다가 문제가 생기면 1프레임 1프레임마다 이 레이어 패널에서 수정을 좀 거쳐 주셔야 됩니다. 네, 뭐 이 부분은 알아서 해주시면 되고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로토 브러쉬 작업이 완료가 되었고, 뭐 영상 합성이 자연스레 진행되는지 자, 컴포지션 패널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돌아오시고요. 요 아래쪽에 솔로 버튼은 해제해 주시고, 일단은 뭐 나머지는 눈을 끄고 1번 레이어만 확인을 해 보게 되면은 방금 전에 로토 브러쉬 작업한 모습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로, 이 뒤로 서류 CG 이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원본 영상까지 합쳐지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영상 합성이 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샌드위치 구조, 맨 아래에 원본 영상, 그리고 그 위에 서류 CG, 그리고 맨 위에 로토 브러쉬 된 영상까지 해가지고 이러한 샌드위치 구조를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요, 아까 전에 로토 브러쉬 작업한 거 보시면은 왼쪽에 효과 적용된 게 보이고요. 퀄리티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그나마 또 베스트 해 주시면은 좀 더 퀄리티, 이 영역을 잡아주는 퀄리티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버전이 지금 2.0 돼 있거든요. 이게 불과 그 2020 버전 이전에는 이 버전이 1.0 그래가지고 기능이 상당히 좀 후졌어요. 그나마 2020 버전 이상 되면서 버전이 올라가서 좀 더 사용하기가 간편해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래킹 작업을 해볼 건데요. 자, 카메라의 움직임 때문에 장면 전체가 살짝씩 회전하고 있고요. 이 장면 전체의 회전에 맞춰서 이 CG도 함께 움직이는 느낌이 나게끔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기억 더듬기 원본 영상만 솔로 버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트래커 패널이 있는데, 여기에서 트랙 카메라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 컴퓨터가 이 영상에 대해서 이제 이 피사체와 배경의 전체적인 위치 변화를 분석을 하고요. 이로 인해서 이 영상을 촬영한 카메라의 움직임을 최종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몇 퍼센트 남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뭐 트래커 패널의 트랙 카메라 이걸 눌러주셔도 되는데, 효과 창에서 3D 카메라 트래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영상에다 적용해 줬을 때 똑같이 컴퓨터 분석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료가 되었는데요. 자, 확인을 해 보시면은 화면에 이런 식으로 이제 트랙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영상의 변화에 맞춰서 같이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죠. 자, 왼쪽에 트랙 포인트 사이즈라는 거를 좀 크게 키워서 좀 큼지막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인디케이터를 움직이면서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트랙 포인트들을 좀 몇 개 찾아주시고요. 웬만하면 제 등 뒤쪽 컴퓨터에 생겨있는 점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주로 좀 포착을 해주시고, 자,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이 컴퓨터에 난 트랙 포인트 몇 개 정도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클릭해 보시면은 크리에이트 널 앤 카메라라는 메뉴가 있고, 이것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시면은 아래에 타임라인에 3D 레이어가 켜진 널 오브젝트와 카메라 레이어가 생겨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U 버튼 눌러 보시면 이 카메라에 무수히 많은 키프레임이 찍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널 오브젝트는, 자, 이제 보시면 여기 지금 보이고 있는 게 널 오브젝트인데, 3D 레이어가 체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카메라에 찍혀 있는 이 키프레임에 반응해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배경에 지금 있는 저의 등 쪽 뒤에 있는 컴퓨터, 이것들에 있는 점들을 잡아서 만든 널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현재 이 널 오브젝트의 위치가 곧 저의 몸 뒤쪽에 있는 이 컴퓨터들의 위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는 뭐 솔로 버튼 해제해 주도록 하고요. 서류 CG에 3D 레이어를 체크해서, 자, 재생해 봤을 때 일단은 렉이 너무 걸리니까요. 로토 브러쉬 영상은 눈 꺼 놓을게요. 재생해 봤을 때, 자, 서류 CG가 카메라 레이어에 반응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지는 듯한 모습을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뭐 움직이는 건 움직이는 건데 생각보다 이 배경의 움직임에 동화된 느낌은 아니죠. 그래서 이 서류 CG의 포지션, 위치를 이 카메라가 생각하는 저의 등 뒤편으로 보내버려야 하는데요. 자,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아까 만들어져 있는 이 트랙 이 널 오브젝트가 제 등 뒤에 있는 그 컴퓨터들에 생겨난 그러한 점들로 만든 널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 널 오브젝트의 위치가 곧 제 등 뒤의 위치를 가리킨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널 오브젝트의 포지션을 그대로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서류 CG의 포지션에 컨트롤 V 해가지고 붙여넣기 해주시면, 자, 이제 이 서류 CG의 그 위치는 저의 등 뒤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실제로 재생해 봤을 때 이 카메라의 움직임에 맞춰서 좀 적당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현재 Z축으로 상당히 뒤로 멀어졌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아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스케일로 적당하게 크기를 키워주시면 되겠고요. 한 600% 키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지션 Y축과 X축은 추가로 수정을 하셔서 여전히 1이라는 숫자가 저의 왼편에 보이도록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지금 설정된 Z축 포지션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레이어에 눈을 켜고 재생을 해보시면 카메라의 움직임에 의해서 흔들리는 배경의 CG가 자연스럽게 동화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의 등 뒤로 보이는 모습까지 합성이 잘 된 모습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추가적인 모션을 줘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류 CG 컴포지션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널 오브젝트의 포지션, 여기에 2초 정도의 현재 상태의 키프레임을 찍고요. 3초로 가셔서, 자, 포지션 X축만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 있는 종이들을 전부 왼편으로 보내주시는데, 메인에서 확인해 봤을 때,
자, 로토 브러쉬 영상 다시 눈 꺼둘게요. 자, 메인에서 확인해 봤을 때 이 7이라는 숫자가 저의 오른편에 올 수 있도록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요 정도면 적당하겠네요. 그리고 이 두 개의 키프레임을 전부 선택해서 자, 그래프 에디터 들어가서 이번에는 그래프를 가운데가 좀 우뚝 솟도록 빨라졌다가 느려지는 그래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을 해보면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번 종이에 줬던 CC 페이지 턴 효과를 그대로 복사해서 컨트롤 C로 7번 사진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놓도록 하고요. U 버튼 눌러서 나타나는 이 CC 페이지 턴의 폴드 포지션 키프레임을 타이밍 맞게 이제 배치를 잘 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순간 요 종이가 싹 접힐 수 있게 타이밍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이 7번 사진이 살짝 커지는 모션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케일 이용해서 크기가 이렇게 살짝 확대되는 모습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그래프 적당히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컴포지션에서 보시면 렉 때문에 로토 브러쉬 영상은 다시 눈을 꺼놨어요. 하지만 트래킹은 지금 잘 걸려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고요. 7번 사진이 그 6번 사진보다는 좀 더 위쪽에 배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순서를 위아래 바꿔주도록 하고요. 요렇게요. 그리고 자, 7번 종이가 이렇게 커지는 타이밍에 맞춰서 동그라미가 쳐지는 모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빨간 동그라미가 쳐지는 CG까지 확실하게 만들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도구 메뉴에서 요 도형 툴을 꾹 눌러서 원형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레이어는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어 있어야 도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해서 자, 오른쪽 위에 이 필은 없애 주시고 스트로크만 빨간색으로 30픽셀 정도 주고서 이 7번 종이를 중심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도록 할게요. 자, 셀렉션 툴 돌아와서 레이어 다시 선택을 해주시고 7번 종이가 이렇게 커지는 타이밍에 자, 이 앞부분까지는 이 쉐이프 레이어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커지기 전 타이밍에 Alt 플러스 앞에 대가로 눌러가지고 앞부분 없애주도록 하고요. 자, 이쪽에 어드 메뉴에 트림 패스라는 것을 꺼내주시면 이렇게 자, 트림 패스 속성에서 엔드 숫자를 조작을 해서 선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모션을 주실 수가 있거든요. 해서 엔드를 0에서 타이밍 맞춰서 자, 수치값을 올려주시는데 100까지 주진 않을 거고요. 한 96 정도까지 주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있는 키프레임은 그냥 F9번만 한번 딱 눌러놓고 마치도록 하고요. 해서 재생해보시면 이렇게 선이 생기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는 스트로크 항목, 이 일립스의 스트로크 항목에서 라인 캡을 라운드 캡으로 줘서 여기 단면을 둥글게 처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동그라미를 약간 덜 동그랗게 찌그러뜨려 볼 텐데요. 이쪽 아래에 지금 보시면 콘텐츠에 일립스 있고 일립스 패스 보이죠? 이거를 오른쪽 클릭해서 컨버트 투 메저 패스 요거 딱 해주셔야 이제는 추가적인 이 점의 모양을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이쪽에 펜 툴을 선택해서 여기 선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점을 추가해 주시고 이제 원이 다 모션이 완성된 타이밍에 여기 새로 만들어 놓은 점만
이런 식으로 움직여가지고 다른 부분도 조금 움직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가지고 원의 모양을 살짝 이런 식으로 찌그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과창에 터뷸런트 디스플레이스 검색해서 추가적으로 쉐이프 레이어에 적용해 주시고요. 상당히 많이 찌그러져 있는 모습인데 이제 왜곡 효과인 거죠. 터뷸런트 디스플레이스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는 모습인데 왼쪽에 뭐 어마운트 값이라든지 뭐 이 패턴 왜곡 패턴의 이제 크기를 나타내는 스케일을 쫙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값을 줘서 조금은 덜 왜곡되게끔 이렇게 살짝만 왜곡되는 느낌이 나게끔 해주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러픈 엣지 효과 검색해서 추가로 적용을 해서 자, 왼쪽에 보시는 이 보더 그리고 여기 있는 뭐 샤픈 그리고 여기 있는 또 이 꼬불꼬불거리는 패턴의 크기 조절을 해서 이 가장자리를 조금 더 울퉁불퉁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G 표현은 마무리해 봤고요. 메인 컴포지션으로 넘어와서 모든 레이어의 눈을 다 켜놓고 재생해 보시면 자, 완벽하게 영상 합성이 반영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서류 CG에 레벨 효과를 적용을 해서 살짝 이 배경의 어두운 톤에 맞춰서 조금은 어둡게 표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 요 정도요. 자, 이렇게 해서 재밌는 영상 합성 우영우 특집 1탄 마무리해 봤고요. 다음 2탄으로는 우영우 돌고래 씬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